국민의힘이 내년 3월 초 2말 3초라고 합니다. 2말 3초라 그러더라고요.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네, 연말 되고 정기국회 하면 뭐. 끝나면서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은 레이스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본격적인. 예. 그동안에도 계속 시동을 걸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됐던 게 한동훈 장관의 차출설 아니었습니까? 예, 예. 지금 당권 주자들로 뛰는 사람들이 성에 안 찬다. MZ 세대의 수도권이라고 그랬죠. 주호영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성에 차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밖에 없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당내에서 큰 뭐 파문을 일으켰죠. 그렇죠.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장관직에 전념하겠다. 정말 단호하게 말한다고 하면서 이 대표 출마 가능성을 완전 봉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려지기는 윤석열 대통령도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리고 다른 데 쓸 때도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로 보면은 이제 그 문제는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됐죠. 그러면은 한동훈이 빼고 누가 당대표가 되냐? 윤심은 그러면 누구냐? 그렇죠. 지금 이게 관심사 아닙니까? 이제 떠오르는 사람이 예. 김기현, 음. 그다음 권성동, 예. 나경원, 그다음 안철수, 그렇죠. 또 한 사람 윤상현도 있습니다. 윤상현이 거기는 조금 비중이 예. 어쨌든 그래도 떨어지니까 하여튼 그 네 사람이라고 저는 유력한 사람 유승민도 물론 있고 유승민이 당연히 예, 나오겠죠. 예, 나오고 하는데 유승민은 이제 그 이 투표 비율 1대 9냐 7대 3대 7이냐 뭐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떻게 하더라 나올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승민 전 의원도 잊혀진 인물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아니, 나와서 나이도 아니 젊고 존재감을 확 예, 과시해야 떨어지- 자기를 또 노려보는 그리고 거죠. 지금 일반 여론 사람이 역선택 뭐 하지만 유승민 의원한테 전 의원한테도 상당한 지금 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예관상은 1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자꾸 이제 그 윤심을 말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누구를 말하느냐. 근데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렇죠. 본인이 정말 조심스러운 겁니다. 당 문제는 관여 안 하겠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고 만일 당 문제에 관여해버리면 이때까지 이 전국이 결국 대통령이 좌지우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이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밀었던 사람이 떨어지면 떨어지면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레임덕까지는 아니지만 뭐 권력 구도가 권력구도가 확 바뀌니까요. 바뀌어버렸죠. 대통령이 아무리 리스크가 뭐 엄청나게 큰 겁니다. 당하고 행정부하고 별개를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로는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 못할 때 어떤 국정하기 이어나기 힘든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 개입하기가 상당히 힘든 일인데 지금 뭐 야권을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대통령 관저에서 관저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 관저에서 만난 사람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다. 김기현. 김기현이다. 네, 그래서 예. 김기현 김기현 의원 의원 그런데 이제 권성동 의원도 같지 않느냐. 그거는 여러 명이 같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은 두면 안 된다. 예. 그러고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 김기현 의원이 이제 윤심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왜냐하면 관저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할 이야기가 뭐 있겠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그러는데 글쎄요. 지금 뭐 대통령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지 아니면 진짜 밥 먹었는지 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하고 3시간 독대를 예. 했다는데 그게 양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기현한테 열심히 힘을 실어줬느냐. 해보세요. 예. 열심히 해보세요. 지지율이 좀 낮지만 한번 뛰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있고 예. 지지율도 낮고 그러시는데 하니까. 조금 뭐 뒤로 물러서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얘기 양설이 있고. 있는데 예. 최근에 윤석열 마케팅이 지금 열심히 벌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나 윤석열 대통령이고 자주 만나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전화하면은 시간 되시면 바로 받고
시간이 또 일정이 바쁘시면은 조금 이따 콜백도 합니다. 그 뭐 밥 먹는 거 그 새삼스러운 일 아닙니다 하면서 아주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듯이 이야기하고 얘기를. 있구만요. 그러니까 안철수 또 의원도 예, 본인이 부산 출신 아닙니까? 예, 예. 그래갖고 거기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8일 날에 거기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고비마다 정책이라든가 정무 폭넓게 조언을 하고 있다. 내가 이 윤석열 정부 연대 보증인 아니냐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나는 뭐 총선에서 170석 이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밑거름이 되겠다. 대한민국도 리빌딩 하겠다 하면서 서로 다 지금 윤석열 마케팅 하고 있고 특히 윤상현 의원이 전에는 신윤회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윤상현은 나도 뭐 그 자랑을 내가 꼭 안 해서 그렇지 뭐 언제든지 그냥 소통을 합니다. 전화하고 밥 먹자고 하면은 그냥 얼른 달려가고 그럽니다. 서로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의 어떤 비정상적인 정당 정치를 뭐 보는 것 같지만 뭐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이제 윤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어떤 당심이죠. 그리고 지금 그 국민의힘에 당원 중에 상당한 부분이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입당한 분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는 결국은 윤 대통령 지지자가 당원 중에는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분, 다섯 분 전부 다 어떤 그 당심 이걸 갖다가 얻기 위해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전부 다 마케팅에 지금 전부 다 열심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김기현 의원이 조금 앞서지 않나. 그런데 이제 어떤 대중성으로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이 뭐 좀 낫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은 워낙 지지율이 또 낮죠. 국민적인 어떤 인지도가 낮지 않습니까? 존재감이 조금 적어요. 사실은 수도권이 절반입니다. 절반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든가 MZ세대한테 이렇게 호응을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죠. 쉽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김기현 점에서 의원은 좀 부족하죠. 그 부분이. 김기현 의원도 약점이 있고 다 있죠. 권성동 의원은 뭐 여의도 찌라시에 따르면은 지난달 22일 친윤 4인방하고 관저반천을 했는데 거기서 은근히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출마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했더니 당신은 그 지지율도 낮잖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찌라시고만요. 또 장재훈 의원한테도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렇죠. 형은 그 지지율도 낮으면서 뭘 이렇게 해가지고 끝났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원내대표 할 때 조금 좀 뭐 말아 먹었다 그래야 되나요? 가장 큰 게 패스트트랙 해준 거니까 또 하나 그 문자 그건 노출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 또 걷다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권성동 의원은 뭐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럼 나경원. 그러면 이제 나경원 의원인데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윤석열 좀 올드한 대통령이 느낌 있지 않나요? 이제 또 여러 번 떨어졌고. 그러니까요. 또 한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왜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그 지명을 받았고 청문회하고 그 과정에서 그때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가 나경원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했구만요. 엄청나게 김건희까지 해갖고 거기서 이제 아주 지휘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요. 어떤 개인적인 사감 이게 큰 역할 하더라니까요. 그게 앙금이 남아가지고 안 없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대의를 위한 뭐 이러지만 그건 대의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결정적인 어떤 대통령과의 거리가 있네요. 그런데 또 안철수 의원은 뭐 이 분당이니까 거기도 수도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일정 부분 또 MZ세대 인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너무 엇갈려 버렸지 않습니까? 간보기를 해버리고
저는 이제 3000% 이미 빠졌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만.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럼 뭐- 안철수를 과연 윤심이 가겠냐. 특히 윤심이 지금 언론 사설에까지도 나왔던데 이 가급적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대통령실에서는 주변에서는 대권 주자가 차기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사람이면은 자기 공천 때 자기 사람 챙길 것이고 대통령하고 내 어느 인덕이 정도. 빨리 올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고 교수님 의견에 의하면은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불리한 위치인가요? 그런 셈이죠. 또 자기 대권 주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나온 게 다 성에 안 차고 문제가 많다. 고 교수님의 픽. 한 말씀해 보십시오. 정치부 그래가지고 기자 경험으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떠올랐던 것 아닙니까? 아, 대안으로. 거기는 근데 이제 그 맞는 부분은 거고. 정리가 예. 됐단 말이에요. 예, 한동훈 예. 카드는 변수가 이제 안 되는 걸로. 예. 그러면 제3의 카드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이야기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이 4파전 아니겠느냐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칫 하다가는 유승민이가 어부지리를 취할 수도 그럴 있단 수 있겠네요. 말이에요.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가야 하는 완전히 거거든요. 다 결이 다르니까. 예. 나머지 사람들하고. 2파전 내지는 3파전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이 친윤을 합치는 결선이 중요한. 합치는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그런 구도를 짜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국민공감 71명이 참여한 국민공감이 떴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이제 윤심이 간접적으로 전달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럼 제3의 인물이 있느냐? 완전히 과거처럼 무슨 대학 총장을 대표로 모셔온다든가 이런 과거 유진호 박사처럼 그런 경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3의 인물이라고 하면 원희룡하고 권영세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지금 생각하시니까 떠오르네요. 저는 뭐 꼭 대권 주자를 이렇게 배척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수도권에다가 MZ세대 영합 어느 정도 이렇게 부합도 하는 사람은 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아닌가. 이번에 화물연대 그것도 파업도 잘 잘 해결했고. 해결했고 예. 또 일타 강사 대장동. 또 이미지도 좋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수도권이에요. 제주도 지사를 해서 그렇지. 저 양천에서 그렇죠. 삼선 예. 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원래 수도권이죠. 뭐 그리고 제주 출신은 수도권에서 항상 이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예, 예. 제주가 희한하게 그렇게 다른 지역은 호남이다, 영남이다 네, 다 예,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제주는 누가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거긴 또 적고 그러니까 적이 없어요. 어떨 때는 제주가 선거할 때 네. 바로 밑에가 되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주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또 원희룡 장관이 또 절제가 있는 분이니까 이분은 뭐 또 대권을 노리고 있는 건 분명하고 지난번에도 경선에 그렇죠. 나왔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장관 하는 이유가 저쪽도 지금 대권 주자급이 당 대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도 그 야당이니까. 이재명이가 하든 예. 이재명이가 하든 누가 하든 그렇다고 하면 여기도 거기에 맞상대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한다면은 원희룡 같은 사람을 당대표 시키고 어차피 저 한동훈 장관은 총선에 나올 것 같으면 수도권 아니면 선대본부장 이런 거 시켜가지고 하면은 저는 필승 카드가 아닌가.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대선 주자를 싫어한다면은 거기서 결격 사유가 제일 큰 게 하나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원희룡 그런데 장관. 그러면 이게 다른 게 다 아니라면은 권영세 장관도 수도권이고. 저는 이제 전에도 권영세 장관이 대안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워낙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래도 통일부 뭐, 장관 하면서도 예. 대북 관계라든가 뭐 이런 면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고 평상시 야당과의 전쟁이 아닌 평상시 같으면 관리형 대표로서 통합형 대표로서 제가 그 아주 말씀 좋은 드려야 분인데 돼요. 대통령으로 봐서는 총선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관리하라고 예. 보낼 만하기는 가장 그러니까. 뭐 제가 대학 동기지만 진짜 인격도 그렇죠. 저도 인품도 그렇게 보고 훌륭하고 있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저것도 다 뭔가 난관이 있다면은 권영세 장관 좋긴 좋은데 합을 맞춰 가지고 예. 그 국민의힘을 끌어가는 걸로 하고 그다음 이제 진짜 전쟁에서는 이 싸워본
그리고 좀 존재감이 큰 예. 이런 사람은 그때 가서는 이제 원희룡 뭐 장관이 들어오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안철수가 같이 연합으로 공동선대위원장 하는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그래서 현재 뭐 당권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무래도 김기현 전 원내대표죠. 예. 과거 이준석 그 난리 법석치고 가출할 때도 김기현이 나서가지고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조정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김기현이가 어필만 하면은 좀 밀었으면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예. 다른 사람 좀 다 탐탁지 않고. 또 이준석 때 혼났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김기현이가 안 뜬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원희룡이나 권영세 중에 차출을 할 수밖에 예,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모험이지만 원희룡 대표로 내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권영세를 대표로 우선해서 당을 끌어가되 선거 때는 선대위원장 체제로 해가지고 예, 예. 뭐 한동안 안 쳐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마 원희룡을 대표로 하려면 둘 사이에 대통령하고 큰 어떤 그게 있어야 될 겁니다. 합의가. 또 하나는 대통령으로서는 내각에서 사람을 빼가지고 또 청문회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그건 부담감도 좀 부담도 있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국토교통부가 일이 좀 많지 많죠. 않습니까? 앞으로 또 아까 우리 예.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 난관이 많은데 원희룡 같이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국토부 장관을 해야지 어떤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있죠. 대통령하고 어떤 권력 분점이라든가 대해서 대타협이 있고 나서 가능한데 그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없고 제일 믿을만하게는 권영세 예, 장관이죠. 그러죠. 또 통일부는 뭐 남북 관계가 안 풀리니까 할 그러니까요. 일도 없어요.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루 종일 좀 심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정치하는 사람이 갑자기 예. 그거 아무 한직 비산돼 있으면 그런데 예, 또 하여튼 이분도 용산 아닙니까? 용산 지금 사선 의원이고 그렇죠. 서울이고 그러니까 여러 조건은 맞는데 워낙 조금 존재감이 존재감이 떨어지네. 낮아가지고 그것도 아, 부담이. 고 교수님의 이 전망을 한번 나중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차출론이 예. 이렇게 수그러들면서 자기 국민의힘 당권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거기에 또 윤심의 향배는 향방이 어떨 어디로 갈 것인가, 것인가. 이게 또 연말 연초 전국을 예. 달구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흥미진진하게 보겠습니다. 예. 예. 우리는 또 관절없는 사람들이니까 예. 구경하고 예. 뭐 떡어도 먹고 평론하고 예, 그렇게 하는 수밖에 예. 없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